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르기르새 기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어린이날입니다. 아마도 기름들 푹 쉬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경제 뉴스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또 볼만한 경제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정말 빠르게 10분 내려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5월 5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일단 가장 중요한 뉴스는 바로 이거겠죠. 자이언트 스텝 없다. 국내 증시 위기감 여전. 자이언트 스텝의 우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 점심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했었죠. 페드가 0.5%포인트 금리 인상과 대차 대조표 축소 결정을 내렸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충분히 우리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안도 랠리를 펼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다만 금리 인상 기조는 여전한 만큼 국내 증시의 앞날을 둔 전망은 현재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은 빅스텝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이 위원회에 퍼져 있으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과 경기 침체 우려는 일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러한 발언을 비둘기적으로 평가를 했고, 그리고 뉴욕 증시는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나스닥 3% 상승, 다우 2.8% 상승, S&P 500 2.99% 상승. 다만 위에서 봤다시피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은 살짝 엇갈리는데요. 단기간으로는 안도 랠리나 혹은 소강 상태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페드의 금리 인상폭에 시장은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나 한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 성장과 자산 시장은 금융 위기 때 수준과 같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길이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안도 랠리를 살짝 펼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랠리가 절대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그때부터는 또다시 경기가 안 좋니 그러한 이야기와 함께 증시가 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이러한 월가 격언이 있습니다. Sell in May라고 하죠. 그런데 이번에 맞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l in May and go away, 이러한 오래된 주식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통계적으로 보면은 지난 10년간 5월에 유독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데요. 특정 기간에 증시가 상승하거나 내리는 등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는 것을 캘린더 효과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산타랠리, 1월 효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배당금이 지급되는 4월도 지수 상승기이며 7월 같은 경우는 휴가를 떠나기 전 주식을 사고 간다고 해서 서머 랠리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름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 그 다음에 올해 초 산타 랠리와 1월 효과 딱히 없었다는 거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했죠. 그렇기 때문에 셀인 메이 이런 말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소는 이번 5월을 조금은 차분한 보합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을 하며 치명적 이슈인 금리 인상은 소화했고 추가적 하락을 이끌 악재는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중 낙폭과대 인식 혹은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세적 반등은 힘들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아라 이렇게 해석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어린이날 특집으로 과연 삼성전자를 미성년자가 얼마나 들고 있나 봤더니 무려 35만 명의 아이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1인당 평균 41주나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20대 미만 미성년 주주가 35만 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녀가 있으신 기름들 중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삼성전자를 사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예탁 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의 20대 미만 주주는 35만 8천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많네요. 미성년 주주는 전체 주주 중 7%나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 봤더니 전체 발행 주식의 0.25%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자면은 미성년 주주 1인이 보유한 주식은 평균 약 41주로 지난 3일 종가로 환산하면은 약 277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달 코스피 200 편입 종목에서 길이 보일까? 다음달 코스피 200 지수의 종목 정기 변경을 앞두고 편출입 종목의 주가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삼성증권은 5일 코스피 200 편입 종목으로 FNF, 메리츠화재, ST바이오센서 이런 기업을 꼽았으며, 그러나 그 반면 CJCGV, 풍산, 부강약품 등은 지수에서 편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입 수요가 많은 종목으로는 유동성 대비 편입 수요가 5배 이상 많은 메리츠화재와 ST바이오센서 이 두 개를 꼽았으며, 당연히 기존 수급보다 수요가 많아질 만큼 주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위 기업들 코스피 100 편입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시점으로는 1개월 전이 적당하다고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신규 편입 종목을 2달 전에 매수를 하는 것은 개별 종목의 재료에 많이 노출되기
되기 때문에 1개월 전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딱 1개월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5월 말부터는 편출되는 종목 중에 환매수가 일어날 수 있는 종목도 주목하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일단 지금부터 한 달 남은 거 코스피 200 편입 종목인 FNF, 메리츠화재, SD바이오센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플러스 5월 말이 됐을 때 CJCGB, 풍산, 부강약품 이러한 기업들의 공매도가 만약에 많다면은 위 기업들은 이제 코스피 200에서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지금부터 이제 환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바닥부터 주가가 쭉 올라오는 그러한 현상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편입 종목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편출 종목도 공매도랑 같이 공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부동산에 관련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국민평형은 바로 84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 아파트 시장이 주춤하고 있지만 이른바 국민평형 전용 면적 84 아파트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시세가 하락 내지 보합세를 보이던 곳들에서 84는 오히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울 동작구 아크로 리버하임은 지난 2월 25억이요? 저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지난 2월에 무려 25억 4천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같은 달 광진구 자양동 자양 10차 현대 홈타운은 15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 기리스는 대구에 살고 있는데 서울 집값을 보면은 야, 진짜 저 돈으로 여기 대구 오면은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서울 집값이 진짜 비싸다는 거 한 번 더 느꼈고, 그리고 그 와중에 국민평형인 84가 현재 신고가가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으며 청약시장 안에서도 84제곱미터의 통장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향후 분당 단지들에서도 전용 84제곱미터 비중이 높은 곳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외국인 찜 KT 6월에 4만원 돌파할까 10년 만에 시총 10조원 누납. 올해 셀코리아 행보를 보이는 외국인의 장바구니에 담겨있는 종목 KT를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선은 장밋빛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매수 유입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가총액 10조원 돌파에 결실도 맺을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금통은 최근 새 정부의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권고로 주가 충격이 크게 나타났지만, 그러나 6월까지는 수급상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하며 KT의 목표 주가를 45,000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KT는 오는 12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본사 영업이익이 4천억원을 훌쩍 넘을 것임을 감안했을 때 주가 배당금 전망치가 지소 2,20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5월 내 SK텔레콤의 외국인 한도 소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이후에는 갈 데 없는 그 돈들이 아마도 KT로 몰리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KT 지속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IPO 되어 넘치는데 짜릿한 손맛은 글쎄. 맞습니다. 최근 들어 IPO 되어 조 단위가 넘는 기업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격이 다들 비싼 것 같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지난 1월 LG엔솔 이후 잠잠했던 IPO 시장에 이달부터 대여가 잇따라 출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기대감 반 불안감 반이라고 한데요.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이 이달부터 규제를 받고 새 정부는 쪼개기 상장 등 물적 분할을 엄격히 규제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탓이라고 합니다. 자,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의 참여 요건이 이달 1일부터 강화가 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 참여 요건이 강화되고, 그리고 고객 자산으로만 수요 예측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한데요.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시행되었던 자본금이 수억 원에 불과한 업체가 수조 원의 주식 매입 수량을 써내 논란을 빚었던 뻥튀기 청약이 사라질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적정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기관들이 엄청나게 써내려가던 그러한 공모 흥행 가능성은 조금 작아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는 따상 등 고수익은 노리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들어 전쟁 같은 그러한 매크로 이슈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극심한 것도 불안 요소라고 합니다. 자, 장이 안 좋을 때 최소한 공모주라도 뻥뻥 터지면서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도 꽤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제 공모주가 조금 재미가 없지 않겠나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실제로도 재미가 없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한데요. SK쉴더스 수요 예측 흥행 참배 공모가 2만원대 유력. SK쉴더스가 수요 예측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공모가는 2만원대 중후반으로 희망 공모가 하단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라고 한데요. SK쉴더스의 수요 예측은 최종 집계가 공시되진 않았지만 경쟁률은 200대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 IPO를 진행한 23개사 중 10번째로 낮은 경쟁률이라고 한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요 예측이 폭망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고평가 논란이 지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확인을 했던 부분이죠. 이 기업 SK쉴더스는 종합보안 서비스 업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적 내 물리보안 비중이 무려 59%로
비중도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SK쉴더스는 비교기업의 물리보안업체 2곳, 사이버 보안업체 3곳을 넣어 말 그대로 기업 가치를 뻥튀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지적이 이어져 증권 신고서를 정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높은 구주매출 물량도 부담으로 작용하는데요. 일각에서는 SK쉴더스의 공모처의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6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확정가가 공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전쟁이 한창인데 오크라 재건 테마가 웬말 뜬금없이 급등한 지뢰 제거주. 아마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틀간 지뢰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오크라 재건 때문인데 조금은 뭔가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복구 재건 관련한 테마주로 지뢰 제거 종목이 들썩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전쟁 관련 테마주에 대한 묻지마 투자는 커다란 투자 손실을 입힐 수 있어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키우에서 퇴각하면 농경지에 지뢰를 뿌리거나 아니면 불발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떠나 인명피해와 전세계의 식량난이 우려가 된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지뢰 제거 로봇 등에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복구 재건 테마주처럼 이상 현상을 보이는 테마주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는 요즘처럼 주가 하락 국면에서 하락폭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주가가 작동하면 투자자들이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며 가치 대비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아졌다면 그때는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금은 실체가 없는 테마주에 투자한다면 방망이를 최대한 짧게 잡아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BTS 관련된 뉴스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탄소년단 6월 새 음반 프루프 발표. 방탄소년단은 다음 달 10일 6월 10일날 새 음반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이번 음반은 2013년 BTS 데뷔 이후 역사를 함축한 엔솔로지 앨범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1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리는 그러한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뉴스가 있다는 거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이브가 다음 달 10일까지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BTS 병력에 관련된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인류 문화적 손실, BTS 병력 특례, 총대맨 황희 장관. 그룹 BTS의 병력 특례 문제를 퇴임을 앞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거론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고 합니다. 황희 장관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위 선양 업적이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이 병력 의무 이행 때문에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가적 손실이자 전 인류의 문화적 손실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BTS법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고 한데요. 참고로 BTS의 마태형치는 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서 올해 말까지 입영을 연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 장관의 호소로 다시 한 번 더 좀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저 개인적으로 기르분들은 여기 이제 찬성을 하실지 안 하실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 기르스는 이제 어린날이니까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르셨습니다. 빠이요.